해마다 열리는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 슈퍼볼. 제가 이걸 항상 손꼽아 기다리는 건 무진장 많은 새로운 영화의 예고편들이 공개되고 각 기업들이 광고에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인데요. 그야말로 창의성과 거대 자본의 각축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영화 팬들 사이에서 최대 화제를 낳았던 광고가 있었으니 콜미 바이 유어 네임과 듄의 배우 티모시 살라메가 1990년 팀버튼 감독과 조니 뎁, 위노나 라이더가 주연했던 걸작 가위손을 모티브로 한 광고에 출연했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광고를 영화와 비교해가면서 함께 살펴보시죠. This is the story of a boy with scissors for hands. No, not that one. Edgar, you're gonna be late. This one. My son, Edgar. Bye, sweetie. 영화 가위손에서는 조니 뎁이 연기했던 에드워드가 위노나 라이더가 연기했던 킴의 연인으로 등장하는데요. 광고에서는 이름도 에드워드와 비슷한 에드가이고 킴은 에드가의 엄마로 나오는 게 흥미롭죠. 영화에서는 킴의 엄마가 에드워드를 성에서 데려오죠. 그렇다면 광고 속의 에드가는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그건 각자의 해석에 맡기고요. 사실 에드워드는 인조인간이기 때문에 늙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그대로 연인이었어도 이렇게 킴은 나이가 들고 에드워드는 그대로였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상상의 결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정한 에드가는 파인애플을 샤샤샥 손질해주고 등교버스에서 줄을 끊고 학교에 갔더니 자석이 후두둑 공도 푹 터져버리고요. 이 대사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질 수 없는 가위손의 아픔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만들어준 아빠도 사랑하는 킴도 결국 에드워드는 만지지는 못했으니까요. 알바하면서는 샐러드 탑을 만들어버렸습니다. Hey buddy, can we stick with the menu? 에드워드의 가위손은 영화 속에서도 야채를 썰고 정원에 용가리 치킨도 만들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꼬치구이, 종이공예 등등 유용하고 신박하게 쓰이죠. 이런 해프닝도 있고요. 바쁜 엄마를 기다렸던 에드가 That meeting would not end. 어느 날 버스기사 아저씨는 버스에 태워주지 않고 쌩을 까고요. 외로운 급식의 상징인 벽 쓸면서 걷기, 급기야 집에서 VR로 운전 연습을 하는데 엄마가 바쁜 만큼 집은 좀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Open. 눈을 떠보니 캐딜락의 전기차가 뚜앗! Go ahead, try. 이렇게 에드가가 손을 떼자 오토파일럿이 작동. And Edgar drove off into the sunset. But don't worry, he still makes it home in time for dinner. 가위손을 단 에드가도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이 광고에는 사실 재밌는 졸제인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첫째로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만큼이나 티모시 살라메라는 배우가 가위손 캐릭터와 너무 착붙이라는 거. 약간 외로워 보이는 눈빛과 외형이 마치 가위손을 리부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똑같아서요. 이렇게 리부트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이런 광고를 제작한 회사가 캐딜락이라는 건데요. 언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자동차 브랜드죠. 쉐보레가 있는 GM의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캐딜락이 과거에 영화 마케팅 사례로 정말 많이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요. 매트릭스 2편의 카체이스 장면 기억하시죠? 이 장면에서 대부분의 주력 차량들이 캐딜락 거였고요. 당시 미래적인 디자인의 캐딜락이 15분이나 등장하는 이 영화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광고 속 차량은 캐딜락 리릭이라고요. 전기 자동차고요. 인테리어도 정말 끝내주죠. 이 차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셋째로는 이 광고가 가위손을 재현한 방식입니다. 영화는 플로리다 템파베이 근교의 한 마을과 주택을 그대로 사용해서 촬영을 했는데요. 특징이 있다면 집들의 컬러.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색칠을 했다는데 광고 속 집의 외형을 보시면 에드가가 조경한 듯한 오리와 화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색깔을 보시면 영락없는 영화 속의 느낌이죠. 영화 속 집의 실제 주소는 1774입니다. 영화 속 집들의 차고에 그려진 마름모도 그대로 재현한 걸 보면 킴은 여전히 그 마을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킴은 노란색 가발을 쓰고 있는데요. 한때 위노나 라이더의 진짜 머리색은 뭐냐면서 의견이 분분해서요. 실제로 위노나 본인이 자신의 진짜 머리색은 다크 초콜릿 브라운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광고는 킴의 머리색을 재현하고 있어서요. 마치 영화 이후의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레이션도 킴의 목소리로 하고 있는데 영화의 인트로에서도 늙어버린 킴이 손녀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나레이션으로 시작되거든요.
여기에 데니엘 푸먼의 영화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추억이 확 돋아버린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는 거죠. 넷째는 티모시와 조니의 관계입니다. 티모시는 과거에 조니의 딸인 릴리 로즈 뎁과 아주 뜨겁게 사귄 바가 있었죠. 그리고 조니 뎁과 위노나 라이더는요, 헐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커플이었습니다. 조니는 위노나가 좋아 죽겠다고 몸에 타투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릴리 로즈 뎁 입장에서 보면 전 남친이 아빠인 조니의 분장을 하고 아빠의 전 여친인 위노나와 모자 관계를 연기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상 이게 이 광고의 진정한 킬포가 아닐까 싶어요. 마케팅팀에서 이 상황을 몰랐을 리도 없고요. 다섯째로는 배경인데요. 집안의 믹서, 알람시계 등은 마치 80년대 물건 같고요. 사람들의 복장도 레트로스러워서 스마트폰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광고가 영화와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노린 건 영화의 느낌을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련된 전기차가 등장할 때의 미래적인 산뜻한 반전이었습니다. 도시적이면서 근미래적인 배경으로 이 차가 등장을 했다면 적어도 이 장면에서의 이런 임팩트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캐딜락이 노린 건 이 차가 보여주는 세련된 룩이구나 싶습니다. 여섯째로요, 캐딜락이 이 광고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건 우리가 좋아했던 영화가 남긴 추억 소환과 동시에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업계의 비교적 후발주자로 나선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포로 자동차 얘기를 좀 하자면요, 오토파일럿에는 5가지 레벨이 있는데요. 레벨 1은 요즘 어지간한 차엔 다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벨 2는 ADAS,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보행자를 감지하고 차선 이탈 경고, 교통표지 인식, 비상제동, 사각지대 감지 등의 기능이 있는 부분 자동화를 의미하는데요. 테슬라와 캐딜락이 모두 레벨 2에 해당합니다. 테슬라는 이걸 오토파일럿이라고 하고 캐딜락은 이걸 슈퍼크루즈라고 하죠. 레벨 3는 환경을 감지합니다. 이때까지도 운전자는 신경을 써줘야 하고요. 레벨 4부터는 사람이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물론 조작도 가능하고요. 레벨 5는 사람이 아예 없어도 됩니다.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광고에서도 이 2단계의 현실적인 수준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캐딜락은 어떤 기술적인 야망보다는 실제로 판매 예정인 차량의 기대감을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캐딜락은 30년이 지난 영화를 이 시대로 불러와서 자신들의 브랜드도 확장하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야망도 보여줬습니다. 아주 영리한 광고였고요.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될 정도라면 관심도 많이 받은 거겠죠. 앞으로 이런 영화적 마케팅 사례에 대한 이야기 종종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